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로스쿨 14기 유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 로스쿨 14기로 재학 중인 이서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로스쿨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기업자문 업무 주로 수행하고 있는 2년차 변호사 이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스쿨은 풀어서 말하면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법조인을 길러내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으로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거의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일단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를 들었는데요. 법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려고 입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제 얘기네요. 원래 처음에는 변호사 내지는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입학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법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법이라는 전문 기술을 배우고 나중을 생각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네요.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판사가 바로 되는 루트는 없어졌어요. 법조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다음에 법관 임용 절차를 따로 거치셔야 되고, 또 검사의 경우에는 로스쿨 3학년 때 별도로 검찰 선발 시험을 봅니다. 매년 사회에서 다른 일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하고 있던 직장이나 경력을 포기하고 3년에 어떤 월급도 받지 않는 과정에 들어온다는 게 매우 어렵기도 하고, 또 이미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나이 제한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는데 로스쿨 진학이 늦어지게 된 기간 동안의 경력들을 좀 더 평가 요소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비싸죠? 비쌉니다. 네, 비쌉니다. 비싸요. 고려대 로스쿨 기준으로 975만 원 정도 하니까 매우 비싼 편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연세대도 비슷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국립대라 한 700만 원 정도 되기는 하는데 와, 싸다. 그래도 학교 내에서 제일 비싼 과가 아닐까. 네,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학비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학을 했을 때 생각보다 출신 학교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는 걸 느껴서 이거는 O로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 중에서도 대부분이 고학력자에 해당하기도 하고, 애초에 학력이 좀 높은 친구들이 이 로스쿨 진학을 매우 선호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고학력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학교 나왔으니까 몇 점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건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정보 공유나 아니면 같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조금 더 진학을 비교적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아직 한 학기밖에 안 다녀가지고 뭐를 제대로 못 느낀 걸 수도 있고, 사실 저희 학교는 1학년 1학기가 성적이 안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저는 되게 하보고 다니긴 했는데요. 성적에 예민하게 굴기에 앞에 놓인 자료가 너무 많고 당장 그거 공부해야 될 게 많아서 예민하게 굴 시간이 별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학점을 두고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치열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동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엔 두 분이 아직 1학년 1학기만 보내셔서 그런 것 같은데 2학기부터가 진짜고요. 배우는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 앞으로 법조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는데도 그때인데, 그때의 성적으로 미리 로펌에서 채용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좀 암암리에 정보 공유도 하고 쑥덕쑥덕하고 하는 분위기가
외우는 사람이 있나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조문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로스쿨 입학 전에는 조문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문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판례의 논리는 어떻느냐 그런 것들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서 학교 시험도 그렇고 한글 법전을 주거든요. 드라마 같은 거나 책에서 보면 헌법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형법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로스쿨생들도 하루 종일 헌법 보고 막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걸 논하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학교에 입학하면 중요한 영역이 민사법 영역이라서 굳이 외운다면 민법을 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5조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 정도는 아는데 실제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펴서 봅니다. 그래서 약간 위치를 외워요. 아, 맞아요. 법전에 위치. 이거 이쪽에 왼쪽 편에 그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가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해? 이렇게 말 안 하고 이거 기망행위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나 이번에 형법 시험을 부진정 통백으로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로 통으로 백지가 아니라 많이 썼는데 실제로는 통으로 백지인 거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을 약간 좀 피해가게끔 한다는 거? 그래서 뭐뭐 할 것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네. 로스쿨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리트랑 포스트 리트 이렇게 불리고는 해요. 학생들 모두 목표하는 학교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있고 그냥 난 이 시험 최대한 잘 봐야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입시를 임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딱 7월 달에 리트 시험을 보면 나는 여기 이상은 못 가겠구나 아니면 뭐 이쯤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면 진짜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학점, 영어 성적,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워낙 이제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리트 성적 자체가 평가 요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리트라는 시험이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는 법학 적성 시험이어서 암기를 요하는 시험이 아니라서요. 그 응시하는 해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부터 다들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6개월 정도 딱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리트 준비할 때가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로스쿨 가야 됐다 생각에 해외 배송으로 리트 기출문제집 하나랑 논리학 책 하나 딱 사서 이제 퇴근하고 짬짬이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망했나?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리트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재능이 있었던 것 같네요. 수능은 교재가 엄청 많잖아요. 풀 수 있는 모의고사도 막 3개월에 한 번씩 있고 이런데 리트는 시행된 지 자체가 한 10몇 년밖에 안 돼서 그렇게 기출문제가 많지도 않고 수능처럼 막 60만 명 이렇게 60만 명 맞나요? 몰라요. 몇십만 명씩 보지가 않아서 그 학원에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딱히 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6개월 기간 동안 그냥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자는 그 루틴만 조금 익숙해지는 거를 1순위로 삼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뜨거운 토론을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막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과정이 변호사 시험을 잘 응시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서 대체로는 교수님이 자신의 멋진 학설과 판례를 주입식 교육으로 넣어주시고 저희는 그걸 열심히 받아서 자기 걸로 소화하기에 급급한 그런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드라마가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였네 라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드라마 로스쿨에 보면 이제 나오는 김명민 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저 다 가짜겠지 드라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진짜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 계셨고 막 그런 질의응답식 수업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무래도 드라마 등은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멋지게 변론도 하고 한 방 먹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변호사가 되시면
그냥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현실과 드라마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제 주변 변호사님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운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현실을 좀 많이 담아냈다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다 보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근데 서술형으로 썼던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이 사건이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 변호사라면 혹은 판사라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결론을 붙일 것이냐를 길게 서술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 사람이 돈 안 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 하나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법이나 판례를 끌어다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방식의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딱 민법 시험을 봤는데 S전자랑 공장 간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형법이 조금 인상 깊은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가 와서 뭐 악심을 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니어서 술 취해서 다른 친구를 또 죽여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난간에서 밀었고 막 이런 식의 한 시험에 5명씩 죽고 이런 문제가 처음에 딱 보고 저는 형법 정말 무서운 과목이구나를 느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을 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시되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기면서 대학 생활을 하시고 이제 로스쿨도 파이팅 하시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하면 왠지 이런 활동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밟아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자소서에 다 똑같은 내용만 담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가운데서 왜 이것 때문에 법조인을 하게 되었는지를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 또 입학하시고 나서도 그 마음을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만 같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거든요. 쓰러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항상 마음가짐을 좀 잘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로스쿨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친구분들은 아직까지 대학 졸업 이후인 로스쿨 입시를 걱정할 필요는 정말 없을 것 같고 지금 눈앞에 놓인 수능이 인생의 첫 난관이니까 그 난관을 먼저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로스쿨에서 만나요.